안녕하십니까. 고래김의 김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산 기장군 정관읍 정관 센트럴파크 아파트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첫 번째 시간은 권리 분석과 점유권 관계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가치 분석과 예상 낙찰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반복된 얘기지만 그 물건이 얼마에 낙찰될 것이냐 라는 정확한 낙찰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권리 분석과 점유권과 관련된 또는 인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 관계 또는 명도와 관련된 기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들에 대한 파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낙찰가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다른 사람들이 그 권리관계나 여러가지 상황에, 여기서 말하는 상황은 채권자, 점유자, 소유자, 그들 간에 있을 법한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황들이 낙찰받은 이후에 낙찰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그 문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금전적인 지원 또는 영향, 어느 정도 금전이 필요한가에 따라서 그 금전의 크기만큼, 그 돈의 크기만큼 낙찰가에 반영이 됩니다. 즉 입찰가가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낙찰가도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권리관계라면 경쟁률도 낮을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낙찰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고 예측해내고 분석할 줄 아는, 그렇게 해야만 정확하게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실수 없이 정확하게 분석하고 입찰하고 낙찰받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일련의 과정은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명심하시고 제 강의를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권리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페이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번호가 있고 여러 가지 입찰일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 밑에 지도보기 있죠. 이 지역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꼭 한번 지도보기를 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분들이야 지도보기 잘 안 합니다.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 부산에서는 정관 신도시라고 하죠. 거기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 지역의 경매 물건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니까 조금 더 이해가시죠? 이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생긴 동네입니다. 공장도 있고 주거 지역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정관 센트럴파크 아파트입니다. 한번 사진 보겠습니다. 아까 지도는 보셨고, 이 물건의 전경, 호별 배치도, 맨 끝에 있는 호실이라면 남서향을 보고 있죠. 남서향. 아파트 출입문, 내부 구조 확인할 수 없다. 경매 물건은 내부 구조를 못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간단합니다. 왜 그러냐 질문하시는 분들인데, 만약에 여러분 집이 아마 좋지 않은 얘기지만 어쨌든 세입자로 있든 전세권자로 있든 아니면 또 소유자든 여러분 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현황 조사를 위해서 집행관이 방문하면 집안 내부를 속속들이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 찍어서 온라인상에 공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부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18년 8월 23일 감정가 2억 2천에 1차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때 유찰됐고, 유찰되면 한 달 뒤에 다시 진행합니다. 한 달 조금 더 뒤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0월 4일 1억 7,600, 80%입니다. 20% 저감돼 예정되어 있습니다. 35일 남았네요. 입찰 35일 전에. 제가 이렇게 빨리 시간을 많이 남은 물건을 분석하는 이유가, 많이 남으면 남을수록 낙찰가를 맞춘다는 건 점점 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남아 있어야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 있고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남은 상태에서 저는 수업을 진행하고 공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문건 처리 내역 있습니다. 문건 처리 내역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 내용을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상세 내역, 그리고 대지권에 대한 내역, 그리고 임차인에 대한 내역이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현황 조사서에 보이면 임차인에 대한 내역이 있죠. 점유관계 미상 보면 조사 목적물은 폐문 부재, 거주자 관계인 만날 수 없음, 방문 취지 통지서 붙이고 왔으나 현재까지 동사무소 전입 연락이 없고 동사무소에 전입 연락한 바 소유자 전입 등재 상태라 하나 임대차 관계 등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사실상 소유자가 전입되어 있고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그러면 건물의 등기부등본 요약본을 보고 권리관계나 기타 여러가지 채권자 간의 관계 등을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부산 기장군 정관 센트럴파크 경매 분석입니다. 등기부 요약본 소유권 이전했습니다. 2011년 5월 10일 권리자 노현씨 거액의 가액은 1억 7,300만원 지금 현재 80%의 최저가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근저당은 2015년 5월 27일 한국금융자산대부 예전에는 교보생명이었습니다. 교보생명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 채권을 주식회사 한국금융자산관리대부 이제 이런 회사들이 예전에 사채하는 분들이 많이 만들었죠. 예. 이 대부회사에서 이 채권을 샀습니다. 피담보 채권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현재 밑에 임의경매 신청한 거 보면 4,999만 9,931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순위 근저당을 잡고 이 이순위 근저당으로 경매를 집어넣었네요. 이 금액이 얼마인지는 지금 현재 이 표를 보고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두 번에 걸쳐 근저당을 잡았습니다. 예. 그리고 개인 근저당 또 있습니다. 2,500. 그리고 가압류 롯데카드, 카드회사, 그리고 사채, 대부회사 이런 어떤 채권자들이 등기부등본에 등기를 한 그런 경우는 실제 가서 만나보면 채무자 또는 소유자죠. 그들의 경제사정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사람들에 대한 명도가 진행돼야 된다는 걸 사전에 인지하고 입찰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 대한 이사 비용이 몇 배 이상 들어간다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협의 과정에서 50만 원 이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네. 네, 금액적 부담은 아니에요. 심리적 부담이 큰 거죠. 매각 물권 명세서 보겠습니다.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습니다. 네, 사실상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권리 분석해 보겠습니다. 2015년 5월 27일 근저당입니다. 한국금융자산관리대부 여기서 근저당권 등기가 있습니다. 말소 기준 등기가 될 것이며 그 이후에 있는 모든 근저당은 말소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 등기부 등본은 없습니다. 다 말소. 자, 입찰가, 명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관리비는 꼭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지된 사항은 현황조사서와 매각 물권 명세서에 보면 있습니다. 사이트 보실 때 상세 페이지 항상 클릭하셔서 누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집은 소유자가 살고 있으니까 특별한 문제될 권리관계는 아닙니다. 명도 대상자는 소유자고 그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잔금 납부 1에서 3개월 뒤에 명도가 가능합니다. 강제집행 비용은 약 200에서 250 정도 예상하며 이사 합의를 한다면 이 금액의 하한가 이하에서 협의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권리관계는 대단히 단순합니다. 다만 제가 이 물건을 수업 재료로 쓴 것은 지금 현재 하락하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하락하고 시장에서 이 물건의 가치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물건입니다. 이런 물건들이 경매에 나왔을 때
어떻게 낙찰되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수업 우리 분석 물건으로 제가 선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물건의 거래 가능 가격과 그리고 예상 낙찰가 분석할 때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며 강의 시청해 주신 분들은 구독 신청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